자, 그러면 시트의 너비를 다 조정해주는 작업 해주셔야 되고, 오늘은 그 결제란까지 다 만드는 것까지 할 겁니다. 그대로 해주시고, 입력하는 시간 한 15분? 15분이면 뭐 충분히 입력할 것 같은데요. C형 C형 예.
자, 지금 인원수가 1500인데 이렇게 1500명 하고 이렇게 출력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10명 이런 거는 컨트롤 1번 셀 서식에 들어가서 G/표준이라고 되어 있는 거 뒤에다가 명자 붙였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만약에 숫자가 이렇게 커지면 그냥 명만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셀 서식 중에 샵, 샵샵 0이라고 있어요. 예, 요 기능이 있어요. 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뭐냐면 1000단위마다 구분기호를 찍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0이라도 0은 나오겠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자를 붙이면 몇 명이 붙는 거예요. 얘가 이런 식으로 붙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G/표준은 G/표준이란 말은 뭐냐면은 있으면 있는 대로 보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요거는 돼요. 얘는 그대로 보인다는 뜻인데 컴마가 들어가야 되니까 요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00단위가 넘어가는 경우 세 자리 숫자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G/표준이라는 것보다 샵, 샵샵 0을 써주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 문제 같은 경우에도 숫자 뒤에 명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을 경우에도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틀리지는 않아요. 그 셀 서식 종류 중에 G/표준 밑에 보면 0, 0.00 이런 거 있잖아요. 0.00은 뭡니까? 무조건 소수점 이하 두 자리를 맞춰라 하는 뜻이에요. 샵, 샵샵 0.00은 뭐예요? 소수점 이하 두 자리는 꼭 맞춰주되 1000단위마다 구분기호를 찍어주라는 얘기죠. 이제 그 밑으로 있는 거는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와요. 예.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숫자가 있죠. 이런 거 굉장히 크잖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1000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자릿수가 길어지잖아요. 그럼 이 숫자를 어떻게 출력하면 좋은가 봤더니 이렇게 출력하래요. 이렇게 여기에 예를 들어서 단위가 얼마가 되죠? 그러면 동글뱅이 6개를 지웠죠? 그러니까는 100만원 되는 거죠. 100만원 1200에 100만원이니까는 100만, 1000만억, 10억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출력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아까 우리 여기에 샵, 샵샵 0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 1000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어주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는 요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지금 얘가 줄어들었잖아요. 이만큼이. 저는 컴마를 하나, 둘.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컴마를 하나만 찍으면 뭐가 되냐면요, 컴마를 하나만 찍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1,200,000 이렇게 되는 거고요. 샵, 샵샵 0에 컴마 찍어주면 뭐가 되냐면 1,20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샵, 샵샵 0을 쓰면 뭐가 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있는 숫자 그대로 두고 쉼표만 찍어주는 거죠. 1000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어주는 거는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건데, 여기 소수점 이하 세 자리를 0을 세 자리 줄이겠대요. 그럼 뒤에다 컴마를 하나 찍어주면 되고요. 그럼 세 가지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6자리를 줄이고 싶어요. 그러면 컴마 찍어주면 돼요. 컴마 찍어주면 뭐가 된다? 뒤에 동글뱅이 6개가 지워진다. 그 우리나라 1년 예산 그러면 뭐 몇천억, 뭐 몇 조억,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많은 긴 숫자를 다 쓰기가 부담스러우니까는 단위는 뭐 100억이라고 써놓고 뭐 10억이라고 써놓고 줄여서 표현해 놓지 않습니까? 그럴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100만원이니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뒤에다가 100만원이라고 쓰면 되죠. 요 뒤에다가 100만원 쓰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샵, 샵샵 0, 가로 열고 100만원 가로 닫고 해주면 요 답이 요렇게 출력이 된다 이거죠. 요 셀 서식에 의해서. 요거는 그대로 출력하는 메시지니까 요렇게 명,
몇 명 하듯이 출력되는 메시지고, 쉼표 컴마 두 개 들어가면 뭐가 된다? 100만 분의 1로 주는 거고, 그런 거. 우리 답에서는 그냥 g/표준 뒤에다가 몇 명 하고만 넣어줬어요. 근데 거기다가 샵 콤마 샵샵 0 하고 명을 써도 상관없다. 예. 이렇게 명을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상관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볼게요. 이 도형에 대해서 우리가 뭐 했어요? 여기에 그림자에 가서 왼쪽에다가 그림자를 줘라 뭐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이 글자에 대해서는 홈탭에 있는 글꼴과 크기와 굵게, 색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셨던 거니까 하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주황색 칠하는 거는 블럭 잡아서 홈탭에서 주황색 칠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에 들어가서 학교에다가 뭐 한다고요? 데이터에 유효성 검사에 들어가서 모든 값으로 들어있던 거를 뭐로? 목록으로 바꿔주고 원본 값으로 학교 이름을 지정해주면 되겠죠? 이 중에 하나 고르면 되겠죠. 고르는 순간 일반 모집에 대한, 일반 전형 모집 인원에 대한 인원수가 여기 나오게끔 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5부터 이 12번째까지는 전체 모집 인원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정의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 자, 함수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반영 비율 순위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 갔을까? 자, 반영 비율은 뭐죠? 요건가요? 얘를 기준으로 순위 매기는 건가요? 그러면 는, 랭크, 누가? 내꺼, H5가, 컴마, 어디에서 H5부터 H12번째까지, 그리고 F4번 키 누르는 거. 그 다음에 큰 숫자가 1등이라고 써있나요? 내림차순이라고 했으니까 뒤에는 뭐 안 써도 되겠네요. 컴마 0 쓰는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자동 채우기 해주시고, 위아래가 좀 두꺼운 줄로 되어 있으니까 옵션에 가서 서식 없이 채우기 하면은 등수가 나오겠죠. 랭크 함수는 시험에 단골 손님으로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비골 한번 볼게요. 학과 코드 처음에 두 글자가 SE로 되어 있는 거, SE. S를 들어가는 게 지금 대일외고하고 세종과학고등학교하고 양진외고인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이 SE로 되어 있는 글자는 서울이고 나머지는 빈칸이래요. 그러면 는 if 물어봐야지. 레프트 뭐에 합격 코드에 두 글자가 뭐면 SE면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래요? 서울이라고 출력하고, 아니면 빈칸. 빈칸은 따옴표 열고 닫고가 빈칸이에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왼쪽에 두 글자, 합격 코드 왼쪽에 두 글자가, 합격 코드에 두 글자, 왼쪽에서 레프트 두 글자가 SE라면 서울이란 글자를 출력해주고, 아니면 빈칸을 돌아. 빈칸은 따옴표 열고 닫고가 빈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상 없이 답이 나올 것 같고요. 썸이프는 해보죠. 뭐예요? 얘도 자동 채우기 해놓고 나서 서식 없이 채우기 옵션 처리해주면 되고. 3번 문제는 과학고가 지금 구분란에 몇 개 있네. 그렇죠? 일반 전형의 모집인원의 합계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 구분란하고 모집인원 갖고 계산하는 건데, 는 썸이프 가로 열고, 레인지는 뭐라 그랬죠? 범위인데 조건이 있는 데가 범위라 그랬죠? 그러니까 구분란이 되는 거죠. 이쪽 란이 범위가 되겠죠. 컴마 뭐라고요? 과학고. 거기에 따른 뭐의 합계를 구하라고요? 일반 전형의 모집 인원이니까 여기 쪽에 블럭을 잡으면 되겠죠. 잘못됐다.
그러니까 썸이프 상에서의 레인지는 크리테리아, 조건이 들어있는 데가 범위예요. 조건이 들어있는 데가. 그러니까는 과학고냐 지금 뭐 외국어냐 국제고냐 하는 것이 구분란이 레인지가 돼야 되고, 그 중에 과학고라고 하는 셀을 클릭해도 되고 직접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합계 구할 범위는 일반 전형의 모집 인원이라 그랬으니까 그쪽 블럭을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네요.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그리 어렵게 나온 문제는 아닌 것 같았어요. 4번 D 에버레이지하고 라운드가 나왔네요. 외국어 구분이 외국어 고등학교라고 되어 있는, 구분이 외국어 고라고 되어 있는 거에 대한 일반 전형 모집 인원의 평균 구하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아니면 필수는 뭐예요? 구분이 외국어니까 구분 단서부터 D, E, F는 꼭 범위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는 D 에버레이지라고 쓰고, B포서부터 H 12번째까지 컴마 일반 전형의 모집 인원, 여기에 합계 구하는, 평균 구하는 거죠. 얘들 클릭해 주시면 되고, 1, 2, 3, 4, 5라고 써도 되고, 클릭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구분이 외국어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소수점여가 나오니까는, 자, 이렇게 하면 소수점여가 나오니까 여기다 뭐 해주면 돼요? 라운드 써주면 되죠. 라운드 써주고 뒤에다가는 컴마 0 쓰면 되겠죠. 소수점이 없는 거니까. 여기다가 라운드, 저 뒤에다가는 컴마 0 쓰면 소수점여가 안 나오겠죠.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 중에 랭크, D 에버레이지, D 에버레이지 하면 꼭 끼어들어오는 게 라운드나 라운드업, 라운드다운 이런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뭐 레프트, 라이트 이런 거. 근데 썸이프 같이 단순하게 나오는 문제라든지, 지금 이제 5번에 풀 미니멈 같은 경우는 단순함수로 냈잖아요. 이런 문제는 거저먹기라. 가면 갈수록 문제가 쉬워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나쁘게 표현하면 본전 생각나요. 저랑 같이 봤던 사람들은요, 저는 다행히도 점수가 조금 잘 나와서 A등급을 받았고, 이런 함수에서 틀려서 B등급 받으신 분들도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저 시험 봤을 때. 근데 그분들이 이 문제로 시험을 봤으면 100이면 100 다 A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쉽다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옛날 얘기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문제가 어렵다고 느끼지 마시고요. 풀어보시면 다 되잖아요. 반복해서 풀어보시고, 아니면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 예. 자, 5번 문제는 최저 전체 모집 인원이니까 어디죠? 전체 모집 인원 여기네요. 그렇죠? 이거의 최저값, 그러니까 는 미니멈 가로 열고 전체 모집 인원 블록 잡으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미니멈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뒤에 명자를 붙이려네. 그럼 앰퍼센드 붙이고 뒤에다가 명하고 붙이면 되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키보드에서 는 미니멈 괄호 열고 전체 모집이라고 안 쓰고요. 자, 다시 보세요. 는 미니멈, 제가 마우스로 드래그 했더니 이름 상자에 이름이 들어간 자체가 나온단 말이에요. 괄호 닫고 앰퍼샌드 명자를 붙여야지. 왜? 명자 붙이라고 했고 앰퍼샌드 연산자 쓰라고 했잖아요. 앰퍼샌드란 연산자는 좌우를 붙이는 기능이라고 했으니까. 예. 시험 문제에는 결과에다가 메시지를 붙이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셀 서식에다가 몇 명이라고 하는 셀 서식에다 붙이는 방법을 묻고요. 두 가지로 물어요. 네. 지금은 글자를 뒤에다가 붙이는 기능을 했고, 앞에 조건에는 셀 서식에서 붙이는 명령을 걸었죠.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번 문제 끝났고요. 6번 문제는 뭐 누누이 말씀드렸던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온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여지없이 또 나왔네요. 자, 보세요. 는 HLOOKUP, VLOOKUP, 는 VLOOKUP, 는 VLOOKUP, 는 VLOOKUP. 누구? 이정외고라고 하는 이 학교에 대해서 테이블 어레이라고 해요. 테이블 어레이는 뭐냐면 이정외고를 찾는 거죠. 한성 과고나 대일 외고를 찾는 거잖아요. 학교명을 찾는 거니까 반드시 학교 명칭서부터 시작을 해서 블럭을 잡아야 돼요. 앞에 있는 학교 코드부터 블럭 잡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못 찾아요. 왜? 이 블럭에, 지금 제가 잡고 있는 블럭의 첫 번째 항목이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돼요. 데이터베이스는 무조건 앞에서부터 잡는 게 룰이라고 하지만 VLOOKUP이나 VLOOKUP에서는 찾고자 하는 값서부터 범위를 시작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구하는 거라고요? 일반 모집에 대한 모집 인원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학교가 첫 번째, 구분이 두 번째, 전체가 세 번째, 모집 인원이 네 번째니까 4라고 쓰면 되고요. 4. 예. 그 다음에 정확히 일치하는 학교를 찾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0 써야죠. false라고 써도 되고 0 써도 되고, false라고 써도 되고 0이라고 써도 되고, 요거를 뭐라고? 0이라고 써도 되고. 그 다음 7번 내신 실질 반영 비율이라고 하는 요 숫자가들이 보여있는데, 내신 실질 반영 비율이라고 하는 셀에 대해서 녹색으로, 예, 조건부 서식에 가서 데이터 막대를 가서 녹색으로 하래요. 끝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가장 넓게 나온 게 최대값이고 좁게 나온 것이 최소값이고, 뭐 그렇게 이 자체가 여기서 말하는 최소값 및 최대값으로 적용하라는 뜻이 데이터 막대라는 기능 뜻이에요. 예. 끝났어요. 이거는요. 자, 함수 6문제가 나왔는데 시험에 잘 나오는 함수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릴게요. 그 랭크 함수는 반드시 제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뭐 레프트, 또 라이트, 미들, 얘들은 세트로 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었나요? 우리 그 추수함수 있었죠? 추수함수 기억나세요? 예. 그러니까 는, 추수는 는 해서 추수 괄호 열고 어떤 값을 써주고, 여기에 이제 1일 경우 2일 경우 뭐가 값이, 그래서 쭉 나열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쓰는 경우 많고, 추수 함수도 나오고. 우리 여기서 지금 안 나온 함수가 있어요. weekday라는 함수가 현재 한 번도 안 나왔죠. weekday 함수도 잘 나오는 건데, 요거는 일단은 좀 보류해 놓고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 DB 함수라 그래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뭐가 있냐면 dsum, 뭐 daverage, 뭐 이런 종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중에 daverage가 잘 나온다 그랬어요. daverage가 같이 나오면은, 같이 동반돼서 나오는 함수 중에서는 이제 라운드 계열 함수,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 예. 이때 소수점 이하냐, 소수점 이상이냐, 이런 거 따지는 거 있었죠. 근데 vlookup 함수는 뭐 단골손님으로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인덱스, 매치, 그 다음에 뭐 미니멈 또는 맥시멈 또는 뭐라 그랬죠? 라지 함수 또는 뭐가 있었죠? 스몰 함수. 이 세 가지가 세트로 돼서 나오는 문제 풀어본 기억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if 함수에 if 해가지고 여기다가 if, 아까도 우리 if left 해가지고 왼쪽에 두 글자가 뭐냐 SE냐 물어본 거 있었죠. 그런데 이제 if랑 같이 결합이 되면 뭐가 결합이 되냐면은 and, or 이런 거 있어요. 학교 코드가 SE이면서 구분이 뭐인 거, 이런 거 조건을, 이중 조건을 묻는단 말이에요. 이중 조건을 묻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요, 이런 거예요. 는 if 해가지고 조건 1, 조건 2를 같이 물어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and 조건 1이면서 조건 2이면서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면은 참일 경우하고 거짓일 경우하고 이런 걸 해봐라 이거죠. 또 어떤 게 있냐면 and가 아니라 or가 나와요. or. 그럼 and는 뭐냐면 이런 거죠. 조건 1이면서 조건 2이면 이런 거고, 얘는 조건 1이거나 조건 2이면 이런 거죠. 아까는 그냥 단순히 학교 코드가 SE로 되어 있으면 물었지만, 학교 코드가 SE이면서 전체 모집 인원이 200 이상인 경우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end에다 물어봐요. 조건을 여러 개를 나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나와요. 는 if 조건 1을 물어요. 조건 1을 물어봤는데 조건 1을 만족하면 어떤 값을 하래요. 그런데 조건 1을 만족치 않으면 또 물어보래요. 예를 들어서 90점 이상이면, 평균이 90점 이상이면 합격이야. 그런데 90점이 안 되면 불합격이 아니라 다시 물어. 평균이 75 이상이면 보류, 아니면 낙제, 이렇게. 그러니까 조건이 세 가지예요. 합격이냐, 보류냐, 뭐 제적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에는 if가 또 들어가요. 이렇게 if가. 그래서 조건 2를 여기서 또 물어봐요. 그래서 이 조건이 맞으면 이제 값 2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값 3를 하는 거죠. 조건 1 문제 유형은 이런 거예요. 요거 문제 유형은 평균이 90점 이상이면 합격을 처리하고, 아니면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아니면 어떻게 하냐면 평균이 75점 이상이면 뭐라고 잠깐 합격이라고 하지 말고 다운표에 합격을 넣을게요. 이상이면은 예를 들어서 뭐 보류 이렇게 하고, 그것도 아니면 뭐다? 여기는 불합격 뭐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합격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는 if 평균이 9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하고, 아니면 또 물어봐야 돼요. 평균이 75점 이상이면 그때는 뭐 하라고요? 보류가 되고요. 그것도 아니면 뭐다? 이젠 불합격이 되는 거죠. 다운표가 괄호가 두 번 나와요. 뒤에. 아까는 서울이냐 빈칸이냐 했었죠? 경우의 수가 두 가지죠? 그러니까 if가 한 번만 나오는 거예요. 아까 여기 요거 조건이 서울이냐 빈칸이냐잖아요. 그러니까 if가 한 번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수, 우, 미, 양, 가를 매겨야 돼요. 그렇죠? 우리 초등학교 때 그런 기억이 있었잖아요. 그럼 if가 몇 번 나와요? 4번 나온다고. 조건이 5가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수, 우, 미, 양, 가 중에 한 5가지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경우의 수가, 그러면 if가 4번 나온다. 경우의 수보다 한 개가 줄어들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아무리 시험이 복잡해도 if가 2번밖에 안 나와요. 2번밖에 안 나오니까는 if가 3번 나오든 4번 나오든 100번 나오든 어려운 건 아닌데 귀찮아지는 것 뿐이지, 대신에 if는 2번밖에 안 나온다. 요런 식으로 2번만 나온다라는 거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요 위에 있는 것처럼 이런 경우도 나와요. 이런 경우. 요거는 좀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만약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은 국어 점수, 영어 점수가 70점 이상이 돼야 돼. 그러니까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되고, 자, 물어볼게요.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되고, 국어, 영어 점수는 80점 이상이어야만이 합격, 아니면 뭐 불합격, 아니면 빈칸, 뭐 이런 거 있죠. 빈칸 이런 걸 하래요. 그러면은 if 지금 조건이 3가지를 묻는 거죠. 그러니까는 and 안에다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을 다 만족하면 합격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된다? 빈칸이 되는 거지. 근데 그 3가지가 뭐냐면 평균이 70점 이상이라는 거 하나 하고, 국어 점수가 80점 이상이라는 거 하나 하고, 영어 점수가 80점 이상이라는 거 하나 하고, 이 3가지를 다 만족해야만이 그러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 이런 문제도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복잡해지면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평균이 전체 평균 이상이면 합격이래요. 아니면 빈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평균이 전체 평균 이상이면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는 if 내 평균이 얼마보다 커야 돼? 전체 평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평균이라는 건데 전체 평균이란 말이에요. 전체 평균. 그러면 뭐다? 합격이고 아니면 빈칸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모집 인원이 있잖아요. 모집 인원. 이 모집 인원이 옆에다가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옆에다가 이 모집 인원이 전체 모집 인원의 평균치보다 크다면, 평균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계산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높다 아니면 뭐 낮다 아니면 높다 아니면 빈칸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는 if 뭐가 내 모집 인원수가 얼마보다 커야 돼? 전체 평균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돼? 에버레이지를 써야죠. 에버레이지를. 에버레이지 이렇게 불렀죠. 근데 요 전체는 우리가 아까 F 4번 키 눌러서 달러가 들어가야 되지만 지금 뭐가 들어갔어요? 이름 상자에는 이름이 들어가 버렸죠? 이런 경우는 상관없죠. 그러면 만약에 높다 아니면 뭐다? 빈칸이라고 쓰면 여기는 전체 평균보다 높은 거고 여기는 뭐야? 전체 평균보다 안 높은 거지 뭐. 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모집 인원이라는 건 사실은 2의 5부터 이거는 뭐냐면 2의 5부터 2의 12번째까지죠. 원래 이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달러가 들어가야지. 이렇게 달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름 상자로 이름을 등록해버리면 달러를 굳이 안 넣어도 되더라 이거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한테 쉽게 문제를 내게 하려고 출제위원들이 고심을 해요. 사실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근데 이것이 가면 갈수록 쉬워지다 보니까 공부하시는 입장에서도 날로 쉽게만 공부가 들어가서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면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가리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알고 있는 거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기도 하고, 지금 제가 설명 아직 안 드린 거는 위크데이는 지금 안 나왔죠? 위크데이는 안 나왔잖아요. 잠깐 쉬는 시간 좀 갖고 나서요 위크데이 관련된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2, 3, 4 작업 처리하도록 할게요. 위크데이라고 하는 것은요,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을 숫자로 출력합니다. 그러니까 2015년 05월 11일이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에 해당하는 요일을 월요일이잖아요. 이거를 숫자로 표시한다고. 숫자로. 그런데 는 위크데이 여기에 날짜가 들어가고 옵션이 들어가요. 옵션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는가 좀 볼게요. 옵션이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어요. 자, 오늘 날짜를 갖고 제가 할 거예요. 옵션 2를 쓰면은 일반적인 우리 날짜를 볼 때 첫 번째가 뭐예요? 달력. 여기 달력에 보면은 여기 달력을 보시면 제일 왼쪽이 일요일부터 시작하죠. 일요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요일이 1이에요. 월요일이 2고요. 그러면 토요일은 뭐가 되죠? 7이 되죠. 그 옵션 2를 쓰면 뭐가 되냐면요, 월요일이 1이고요. 화요일이 2가 되고요. 그럼 토요일은 뭐죠? 6이고 일요일이 7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옵션 3을 쓰면 월요일이 0이에요. 0. 화요일이 1이고요. 그러면 토요일은 5가 되고 일요일은 6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는 위크데이 오늘 날짜니까 2015년 5월 11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1로 쓰면 뭐가 될까? 1로 쓰면
오늘이 월요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로 나올까? 2로 나오겠지. 2로.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월요일이니까 2로 나오겠지. 옵션 1로 쓰면은 일요일이 1이에요. 1. 이게 가장 기본 표준이에요. 그러면 얘를 2로 쓰면 얼마가 나올까? 오늘 월요일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러면 위크데이랑 추수함수랑 같이 넣어요. 위크데이랑 추수함수랑 같이 넣는데 예를 들어서 해당 날짜에 대한 요일을 아래와 같이 출력하시오. 예. 해놓고 뭐라고 쓰냐면은 화요일 이렇게 출력하래요. 옵션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면 1, 2, 3 중에 아무거나다가 쓰면 돼요. 아무거나 쓰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얘가 이렇게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옵션에 관한 지금 얘기는 안 나와 있죠. 그렇죠? 예. 그럼 만약에 화요일이라고 나오게 하려면 는 위크데이 가로 열고 여기 날짜가 들어가겠죠. 그럼 만만한 게 뭐예요? 우리가 1 쓰면 편하다 그랬잖아요. 1 쓰면 1 안 써도 돼요. 1 써도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 일요일이 1이라고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추수를 써야지. 추수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를 써야 될까요? 옵션 1을 썼으니까 일요일부터 써야지. 일요일 그 다음에 월요일 그 다음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여기 뭐 토요일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죠? 맞죠?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러면 오늘 날짜 지금 날짜가 무슨 날짜인지는 모르지만 옵션 2를 썼으니까 일요일부터 출력되게끔 골라 잡아야지. 그래서 이 결과가 1이면 일요일이고 오늘 만약에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이 결과가 뭐가 2가 나오겠죠. 그러면 월요일이 나오겠지. 다운표가 들어가 이렇게 나오겠지.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출력하라 그러면 어떻게 쓰는 거냐면요 요걸 빼. 이걸 빼면은 결과가 환지 목인지 그것만 나오면 되니까는 요일이라는 글자를 빼는 거고 얘는 요일이라는 글자가 나와야 되니까 요일이라는 글자까지 꾸역꾸역 써야 되고 아니면 얘를 좀 더 편리하게 쓰는 방법은요 이거를 써가지고 뒤에다가 앰퍼센트 붙이고 요일 붙이면 되죠. 그럼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월 하고 나서 뒤에 요일하고 붙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 시험에 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나오려면은 앰퍼센드를 사용하세요 라고 나와야 돼요. 앰퍼센드를 사용하세요 라는 말이 없는데 이렇게 쓰면 틀린 거예요. 그때 이렇게 써야 되고 앰퍼센드를 쓰시오 라고 하면 아까 이런 식으로 아까 어디 가서 이렇게 이런 앰퍼센드를 쓰시오 라고 만약에 문제 써 있으면은 당연히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이렇게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요거 아니면 요걸 쓰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는 과거에는 요 옵션을 1을 쓰던 2를 쓰던 3을 쓰던 3은 쓸 수가 없어요. 3을 쓰면 0부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추수함수에서는 0번째라는 게 없잖아요.
0번째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에 내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옵션 3은 안 쓰는데 월요일부터 출력하는 옵션을 이용해서 출력하시오. 그러면 옵션 2라는 걸 쓰라는 거고, 일요일부터 출력하는 것이라고 하는 옵션을 쓰세요. 그러면 1이라는 걸 써야 되는 거고, 그런 말이 명시가 안 돼 있으면 1을 쓰던 2를 쓰던 내 마음대로 쓰는 거고. 예. 그럼 만약에 이거를 2를 쓰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월요일부터 나가는 거죠. 월요일부터. 옵션 2를 쓰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쓰는 거고, 옵션 2를 쓰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쓰는 거고. 그렇죠. 이런 경우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허구한 날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안 보였어요. 예, 근데 어제 그저께 시험 봤잖아요. 토요일날. 그러니까 내일 오늘이나 오늘 오후나 내일 문제가 공개가 되거든요. 공개된 문제를 제가 인쇄를 해서 수요일날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준비할 테니까는요. 예.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일 작업은 끝났어요. 일 작업은 끝났고, 일 작업에 관한 내용을 복사를 해서 제2작업에 B2에다가 선택하에 붙여넣기 열너비 한번 해주고, 그리고 붙여넣기 하면 편하겠죠? 왜냐면 너비가 다른 것들이 넓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호구 필터 볼게요. 전체 모집 인원이 얼마? 300 이상이면서,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 300 쓰고, 내신 실질 반영 점수가 200 이상이라 그랬는데 300 이상이면서 그랬으니까 같은 줄에다가 써야 되겠죠? 이면서 그랬잖아. 전체 모집 인원이 300 이상이면서 내신 실질 반영 점수가 200점 이상인 거니까는 같은 줄에 써야죠. 전체 인원이 300 이상이거나 그러면 다른 줄에 쓰는 거지만, 뭐뭐이면서 그리고, 그러니까 뭐예요? 같은 줄에 써야죠. 조건을. 이 조건을 잘못 쓰면 답이 엉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 틀린 거죠. 뭐 결과적으로 조건을 잘못 쓰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이제 해볼게요. 이 전체 데이터, 원 데이터에다 클릭해놓고 작업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 조건에다가 마우스를 선택해놓고 고급 필터를 누르시더라고요. 그럼 불편해요. 그러니까는 원 데이터에다가 블럭을 잡고 시작하는 게 수월하지만, 그냥 클릭해 놓으세요. 그 동네 아무데나. 그리고 고급 필터를 누르시면은 고급 필터에서 자동으로 블럭을 잡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다른 장소에 복사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를 선택해 놓고 아래 두 줄 두 칸을 블럭 잡으시고, 복사 위치는 어디에? B18번째에다가 여기다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답이 나왔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데이터들을 블럭 잡아서 홈 탭에서 채우기 없음 색깔을 지우래요. 그렇죠? 지우기 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표 스타일 밝게 몇 번째? 11번째. 표 스타일 밝게 11번째.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알아서 쫙 되더라 이거죠? 이러면 끝난 겁니다. 잠깐만요. 해놓고 봤더니 아차, 여기 조건부 서식을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하고 오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조건부 서식을 보세요. 못하고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틀렸네. 그래서 1작업에 가서 조건부 서식을 걸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못했잖아요. 그럼 어디가 감점이냐? 여기가 감점이에요. 왜? 복사해서 붙이라 그랬는데 원데이터하고 복사한 거하고 결과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복사해서 붙이는 게 감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안 했어. 여기를 조건부 서식을 안 했다고. 조건부 서식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복사해서 붙였어요. 그리고 모르고 여기다 조건부 서식을 걸었어요. 여기다 데이터 막대 이렇게 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안 했으니까 감점이고, 복사해서 붙였는데 1작업과 2작업이 다르니까 또 감점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내가 조건부 서식을 안 걸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건부 서식을 안 했어요. 아예 처음부터 못하고 넘어갔어. 그리고 시험이 다 종료가 될 때까지 조건부 서식을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건부 서식을 못한 것만 감점 받아요. 복사해서 붙인 거에는 죄가 없죠. 원래 이걸 복사해서 이거 나온 거니까. 예. 그럼 이제 뒤늦게 조건부 서식을 내가 했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조건부 서식을 여기다 이제 데이터 막대 녹색을 걸잖아요. 그럼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다시 붙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 둘 다 붙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둘 다 감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1작업에서 마무리 져서 2작업으로 오는 건데, 하다 보면 누락되고 오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하시면 돼요. 차분하게. 자, 3작업 할게요. 자, 1작업에 있는 내용 그대로 복사를 해서 제 3작업 B2에다가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열너비 붙여주고, 다시 그냥 붙여주면은 마찬가지로 2작업처럼 1작업에 있는 데이터가 3작업에도 들어갔죠. 그렇죠? 네. 자, 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제3작업으로 복사하라 했어요. 그래서 블럭 잡아서 붙여넣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문제 볼게요. 부분합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그랬어요. 자세히 보시면 구분란에 외국어고가 평균이 얼마고 개수가 얼마고, 국제고가 평균이 얼마고 개수가 얼마고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구분란 여기를 기준으로 정렬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연습한 대로. 근데 외국어 이응, 국제고 기억, 과학고 기억인데 이건 내림차순이니까 구분란에다 마우스를 클릭해 놓고 내림차순 해주시면 짠 하고 외국어가 위에 가고 국제고, 과학고 순서대로 내림차순 정렬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걸 먼저 하셔야 되고, 그 다음 부분합에 가서 당연히 그룹할 항목은 뭐죠? 구분이 되는 거죠. 아까 외국어, 국제고, 과학고별로 정렬한 그 구분란이 그룹할 항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의 개수와 반영 점수의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엑셀은 무조건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항목에 대한 합계를 계산하겠다고 표시를 해줍니다. 부분합에서는 무조건 제일 끄트머리 거에 합계를 구하겠다고 나와요. 그런데 끄트머리 게 아니라 뭐예요? 학교란 항목에 합계도 아닌 개수를 바꿔줘야죠. 이때 항목이 많으면 밑으로 위아래로 스크롤이 되면서 항목이 내려가 버려요. 이 항목이 이렇게 내려가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마지막 항목도 선택되어 있고 학교도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수를 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개수를 지금 2개 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양쪽에 2개를 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다시 부분합에 가서 내신 얘를 빼주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되어 있으니까 그냥 확인 누르시면 오른쪽에 있는 비율은 빠질 테고
학교의 개수가 나오겠죠. 이때 구분란의 너비는 넓혀 주셔야 돼요. 구분란의 너비가 글자가 다 보이게끔 넓혀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부분합에 가서 이제는 학교가 아니라 뭐죠? 내신 실질 반영 점수에 대한 평균이니까 이제 개수가 아니라 평균으로 바꿔야 되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또 해제해 줘야 되겠죠. 요 순서를 차분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예. 그 확인 누르시면 시험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정확히 답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틀리시는 분들은 뭐에서 많이 틀리느냐? 이거 첫 번째, 정렬은 구분별로 정렬을 해놓고 그룹할 항목을 처음에 있는 코드로 놔. 코드. 반드시 정렬한 항목을 기본으로 그룹할 항목을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항목을 기준으로 뭐 한다 그랬어요? 합계를 계산하겠다고 처음에 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인지 아닌지를 보시고 해제하고 원하는 항목으로 다시 선택을 하고 함수를 선택하고, 그 과정 그것만 지켜주시면 다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망친 것 같아, 그러면 모두 제거하시면 돼요. 모두 제거하시면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다시 부분합에 가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넣어주고, 그리고 그룹 해제에 가서 윤곽 지우기 넣어주면 정답이 딱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렬 및 부분합은요, 그 고급 필터보다 클릭하는 거 몇 개만 해주면 답이 되는 거예요. 예. 고급 필터는 거기에다가 내가 복사해서 가져와야 되고 또 뭐를 써야 되고 뭐 선택하고 복잡한 게 많은데, 이 부분합은 나름 쉬워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렬하고 부분합에 가서 그 정렬한 항목을 기준으로 그룹을 시키고, 그리고 항목을 선택하고 함수를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고, 다시 부분합에 가서 두 번째 항목에 대한 함수를 선택하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것만 해제해 주시면, 처음부터 대치에 이거 해제하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네, 그러면 정답이 된다. 그리고 이제 그룹 해제 가서 윤곽 지우기만 해주시면 깔끔하게 답이 나온다라는 거. 자, 그래프 들어갑니다. 제일 작업 중에 외국어고에 대한 내신 실질 반영 비율하고, 그 다음에 일반 전형 모집 인원이니까 여기네요. F하고 H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학교하고, 그러니까 학교가 외국어고, 외국어 쭈루룩, 그 다음에 일반 전형, 그 다음에 띡 쭈루룩. 반영 비율 2개, 하나, 3개. 그래서 묶음 세로막대요. 요렇게 보이면 일단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는 해놓으세요. 차트 이동 들어가서 제4작업으로 갈 거고요. 얘를 3작업 오른쪽으로 갖다 놓으시고, 자, 그럼 지시상에 나와 있는 1번 차트 종류는 묶음 세로 막대형으로 작업하시오. 2. 데이터 범위는 제1작업. 3.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으로 하시오. 이거는 다 해결된 거예요. 이제 4번 봐야죠. 4번. 자, 4번은 뭐냐면 차트 영역을 클릭하고, 차트 영역은 이 차트 전체를 선택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차트 영역이라고 나오는 데가 있고, 그게 주변의 허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홈 탭에 와서 맑은 고딕 11포인트, 그 다음에 컨트롤 1번 누르면 되겠죠? 그러면 질감에 가서 뭐 한다고요?
꽃다발이 있는데 꽃그림이 있는 걸 보시고, 그 다음에 그림 영역, 허연대가 그림 영역이니까 얘는 단색에 가서 뭐 하라고요? 아까 자동으로 됐던 흰색이었는데 자동으로 두시면 안 돼요. 단색에 가서 색깔을 흰색으로 하셔야만이 지시사항대로 한 거예요. 허옇게 보인다 그래서 넘어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거를 빼먹고 왔네요. 제가요. 깜빡하고 4번에 레이아웃을 안 하고 들어갔네요. 레이아웃 3번 하고, 그 다음에 스타일은 7번째 거를 이걸 하고 들어가야 되는 제가 빼먹고 갔네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맑은 고딕 11포인트 다시 하셔야 돼요. 11포인트 하시고, 그 다음에 채우기는 꽃다발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안에는 흰색으로 다시 해주셔야 되고. 제가 아까 4번에 나온 레이아웃 3번과 스타일 7을 생략하고 갔는데 5번까지 갔다가 다시 4번으로 돌아가면은요 5번을 다시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 레이아웃 3번과 스타일 7을 선택하는 순간 5번에서 지정한 내용이 도로마무 탑을 꽝 되는 거예요. 다시 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해야죠? 제목에 대해서는 맑은 고딕 굵게는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20. 그 다음에 채우기는 뭐 흰색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테두리는 뭘 하나 넣어줘야 되고, 테두리는 뭔가 하나 넣어줘야 돼요. 그게 검은색이든 뭔 색이든 테두리 색깔은 들어가야 되고, 글자는 쓰세요. 이제 엄청나게 차트 제목이 기네요. 차트 제목에 대한 내용은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여기 차트 제목에 대한 내용은 흰색으로 칠하라고 돼 있고, 테두리 선은 있다고 돼 있으니까 그 테두리의 색깔이 빨강인지 검정인지는 몰라요. 근데 분명히 테두리는 해줘야 돼요. 실선으로. 5번까지 마무리됐고 이제 6번 할 사람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번 했고요. 7번. 자, 여기 보시면은 7번째 항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일반 전형 모집 인원, 즉 파란 막대네요. 이렇게 진한 색깔에 대해서 차트 종류를 꺾은 선으로 바꾸래요. 꺾은 선으로 바꾸고, 이 꺾은 선에 대해서 오른쪽 계열서식 또는 컨트롤 1번 누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조축으로 보내라는 거죠. 보조축으로. 얘를 보조축으로 보내면 막대 그래프가 좀 높이가 올라갈 거예요. 아까는 막대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꺾은 선이 오른쪽 그래프로 넘어가니까 오른쪽 축으로 가면서 막대 그래프가 올라올 겁니다.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를 선택하고 오른쪽 누르고 레이블을 추가하시면 레이블이 올라가고요. 다시요. 지금 막대 그래프 중에 일반 전형 모집 인원 계열이니까 진한 색깔 막대죠? 진한 색깔 막대. 이게를 차트 종류를 변경할 거예요.
오른쪽 버튼으로 차트 변경하셔도 되고 여기서 클릭하셔도 되고. 그래서 꺾은 선을 바꾸실 겁니다. 꺾은 선이 바뀌었고요. 그러면 그 꺾은 선을 선택하고 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서식을 누르시던 컨트롤 1번을 누르시던 서식 창으로 가서 보조축으로 보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보조축으로 보냈어요. 얘를 닫으셔도 되고 옆에다 치워 놓으셔도 되고 상관없고. 그 다음 일반 전형 모집 인원 계열 값을 오른쪽 눌러서 레이블을 추가 누르면 레이블이 같단 말이에요. 몇 명하고 보이는데 그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위치가 이때는 그 숫자 값에다 클릭하고, 만약에 아까는 지금 막대 꺾은 선에다 선택을 한 상태에서는 계열 서식이 뜨는 거고요. 얘를 닫으시던 안 닫으시던 상관없어요. 닫았으면 다시 값을 클릭하고 컨트롤 1번. 아까는 꺾은 선에 관한 서식이었고 지금은 그 값에 관한 서식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때 얘가 위로 올라가야 된대요. 위치가 위로 올라가야 된대요. 오른쪽에 있었던 애가 아니라 위쪽으로 올라가래요. 그럼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이거를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올리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보세요. 얘를 이렇게 잡아서 하나씩 하나씩 올릴 수도 있어요. 예. 위치가 뭐라고 돼 있어요? 위치는 출력 형태와 같이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꼭 위라고 하라는 게 아니라 위쪽에다 올려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수작업을 하셔도 되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오른쪽에 있던 애를 위로 올리면 올라가니까 이게 수월하겠죠. 예? 값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값을 나오게 하는 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꺾은 선 그래프를 클릭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블. 근데 왜 명자가 안 나오죠? 명자가 안 나온다고요? 자, 보시면 여기 명자가 들어있었잖아요. 여기 명자가 들어갔으니까 명자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에 내가 명자를 아까 뺐단 말이에요. 안 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명자 안 나오죠? 그러니까는 명자를 여기다 다 일일이 집어넣으면 불편하잖아요. 여기다가 셀 서식에 들어가서 명자를 붙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명자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들어갔으면 2작업도 명자가 안 나왔을 테고 3작업도 명자가 안 나왔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1작업에 있는 게 바뀌면 4작업 그래프는 바뀌지만 원 데이터에서 차트로 자동 변형이 되니까는 되지만 1작업에서 명자가 안 붙었으면 2작업, 3작업에는 명자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블럭 잡아서 셀 서식에 들어가서 명자 붙여야 되고, 문제는 여기도 명자 붙여야 되고 여기도 명자 붙여야죠. 결과에도 3작업도 여기다가 일일이 다 명자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복사해서 붙인 게 또 감점 당한다 그랬잖아요. 예. 차트는 명자는 자동으로 1작업에서 고치면 4작업은 반영이 되는 거니까. 예. 그 다음에 눈금선. 이 눈금선 있잖아요. 여기 눈금선. 가로 눈금선을, 주 눈금선을 클릭하고 컨트롤 1번. 그러면 선 스타일에 가서 파선. 그럼 파선으로 바뀌었고요. 근데 법례명은 어떻게 바꿔요? 밑에 법례명은 예, 여기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여기서 어떻게 바꾼다고요? 데이터 선택 들어가도 되고 여기는 데이터 선택 들어가도 되죠? 그러면 일반 전형 모집 인원이란 글자를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직접 일반 전형 한 칸 띄고 모집 인원, 그 다음에 내신 실질 반영 비율도 마찬가지로 내신 실질 반영 비율 한 칸씩 떨어져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일일이 수작업으로 고쳐주시면 밑에 바뀐다 라는 거죠. 선생님, 저기 64 있는데 저는 350이 반대로 돼 있거든요. 이 숫자가요? 네. 그러면 선생님은 그 어떤 거를 보조축으로 보내라 그랬는데 그 보조축을 못 보낸 거죠.
그럼 나머지 여기 이제 도형만 하나 들어가면 되죠? 도형. 그럼 삽입에 가서, 그건 제가 잠시 이따 알려드릴게요. 예, 도형에 가서, 설명선에 가서, 이렇게 그리고, 얘를 휙 제끼면 되는데, 요거는, 최대 모집 인원이라고 쓰고, 이 도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로, 세로, 가운데 정렬을 해야 되고, 단 채우기는 없어요.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검정을 들어가야 되나요? 글자 색깔은 검정이 들어가야 되겠고, 텍스트 상자에 가서 좌우 상하 여백을 다 0으로 만들어주면 좀 도움이 되려나요? 그래서 요렇게, 이게 참 애매하게 지금 돼 있어요. 지금 이 도형 있잖아요. 도형. 이 도형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요, 저 위에 62하고 64 사이에 거기에 딱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어떻게 됐나 보세요. 자세히 확대해서 보시면 점선이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동글뱅이 선이, 이 동글뱅이 선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들어가야 돼.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돼? 글자가 어떻게 하면 좋죠? 글자를 작게 줄일까? 줄이면 되는데, 줄이면 되겠네 뭐. 글자 크기가 지정되어 있나요? 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몇 포인트라고 지정을 했고, 제목은 몇 포인트라고 지정을 했는데, 이 도형에 들어가는 글자의 크기는, 글자 색깔은 보여야 되니까 기본값이 흰색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제가 다른 유색으로 바꿨고, 이 겉에 있는 도형 색깔은 허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투명이나 허옇게 했단 말이에요. 허옇게 하라고 해서 한 건 아니잖아. 내가 알아서 했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사항은 맞게 알아서 하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글자 크기를 얘가 이렇게 벗어나면 되는데, 결과치가 벗어나 있지 않고 이렇게 딱 맞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맞아 있는데, 얘를 하려고 보니까 글자가 삐껴나가잖아요. 그래서 좌우 상하 여백을 다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면 최후의 수단으로 글꼴의 크기를 줄이는 수밖에 없지. 요렇게 해서라도 만들어줘야죠. 뭐 방법이 없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해결 본 것 같아요.